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권준표 교수입니다. 매주 월요일 밤 9시마다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로 멘토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멘토링에 참석해 주실 분의 이름은 팍님인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미국에서 1년 차로 박사과정 하고 있고요. 네, 어,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콜 관련해서 제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어, 특히 뭐,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AI를 활용해서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그 콜을 네.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이게 퀄이 그 학교마다 다르거든요. 그게 프릴림 같이 리튼 exam이에요? 오랄 exam이에요? 오랄리즘이에요. 아, 오랄이에요? 그리고 오랄이면은 혹시 이게 약간 수업 관련된 건가요? 리서치 관련된 건가요? 저희 어떻게 치러지는지 한번 설명을 네, 드릴게요. 그걸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커미티 멤버는 최근에 정해졌고, 네, 뭐 날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선택을 하면 돼서 저는 한 3, 4개월 뒤에 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한 100일 정도 남아가지고 이제 그 사이에 어떻게 공부할지 좀 생각 중인데, 네, 저희는 컬 시험 보기 2주 전에 네, 페이퍼를 2개를 줘요. 네, 근데 그게 어떤 페이퍼가 주어질지는 모르고 큰 트랙 안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징 트랙인데 바이오 음, 이미징 트랙 안에서 그 아마 리스트가 있나 봐요. 그 학과 음, 자체에. 그중에서 이제 페이퍼 2개를 주고 이 페이퍼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는 식으로 한 4, 50분 정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를 이제 제 연구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제 디스커션을 하거든요. 음, 네, 이렇게 해서 네, 퀄이 진행이 되는데 네, 이제 페이퍼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제 커미티 체어이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제 보시는 게 크리티컬한 띵킹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음. 이 디스커션이 단순히 이제 페이퍼에 대한 서머리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크리티컬하게 띵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페이퍼 리뷰하듯이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뭐지? 뭐 이걸 어떻게 단시간 내에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어떤 페이퍼인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이미징 관련된 데이터가 막 있어요. 그래프가. 그러면 이제 질문 자체가 이거는 무슨 기법을 사용해서 얻은 건가요? 뭐 이런 식의 표면적인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저자는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기법을 선택했을까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한다는 거죠. 굳이 예를 음, 하나 들자면. 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이해하는 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논문을 이렇게 읽으면 사실 논문이라는 게 새로운 걸 읽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X축, Y축이 뭔지도 이해하는 게 되게 복잡하고 그게 뭐 무슨 실험인지 이해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걸 이해하는 거죠. X축이 늘어남에 따라 Y축이 증가합니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떤 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했고 이 실험에서 나타낸 이 결과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뭐 이런 어떤 그 안에 있는 속 의미를 메커니즘을 원리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학생들한테도 논문 리뷰를 시킬 때 굉장히 주의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학생들이 사실은 표면적으로만 읽기에도 벅차요. 그냥 이게 처음 보는 기법이니까. 근데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그런 식의 질문을 할 거고, 더 나아가서는 왜 이 리서치를, 그러니까 이게 2주 전에 페이퍼를 준다는 얘기는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는 페이퍼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아, 되게 좋은 페이퍼다.
라고 생각하는 거를 줄 확률이 커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페이퍼가 이 시기에 뭔가 의미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거시적으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근데 그걸 어떻게 준비하냐? AI한테 그것도 그대로 준비해달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저라면은 AI한테 그 abstract, introduction, figure 이런 거 사진으로 하나 이미지로 따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예상 질문, 저거에 대한 예상 질문, 전체에 대한 예상 질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예상 질문을 다 모아볼 것 같은데요. 사실 AI가 있어서 너무 공부하기는 쉬워졌죠. 근데 그게 어떻게 다 음, 예상한 대로 나오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평소에 논문을 그런 식으로 읽는 버릇을 잘 갖고 있었다면, 습관을 잘 갖고 있었다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나오겠죠. 근데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이 퀄리파잉 에그잼은 보통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퀄리파잉 에그잼은 교수들이 학생들을 도와주는 시험이라요. 도와주는 시험이에요. 즉, 분명히 좋은 답변과 좋은 자세가 있습니다. 퀄리파잉 exam을 보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그 커미티 멤버가 한 3, 4명으로 좁혀졌잖아요. 이 분들이 네,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주로 가르치는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네. 강의에 대한 강의 계획서랑 강의 교재랑 혹시라도 본인이 이 수업을 들었다면 그거를 싹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거랑 연관시켜서 페이퍼에 대한 디스커션 혹은 리서치에 대한 디스커션이 나올 확률이 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음, 버클리에서 퀄리파잉 exam을 볼 때 한 분 교수님의 수업을 제가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 랩 실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교수가 보통 퀄리파잉 exam 나면 뭘 질문을 하냐? 이거 물어봤거든요. 주로. 그럼 걔네들이 이제 대답을 해줘요. 왜냐면 사실 교수님들이 범위가 분야가 한정적이라서 이 물어보는 질문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하셨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질문이 나오기 전에 그 교수가 좋아할 만한 이론들을 어펜딕스에 넣어서 잘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교수가 굉장히 흡족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음, 준비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음.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커미티 멤버분들의 어떤 백그라운드 같은 거를 좀 더 이해를 하고 더 그럼요. 하고 들어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디스커션 할 때도 준비를 하면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정확하게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2주 전에 어떤 페이퍼를 준다라는 건 그 커미티 멤버 중에서 체어가 있을 텐데 그 체어가 주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커미티 멤버들끼리 다 합치가 된 논문을 줄 거거든요. 그럼 높은 확률로 본인이 구성한 커미티 멤버들이 좋아할 만한 혹은 관련된 페이퍼라는 거죠. 그럼 그 페이퍼를 해석을 할 때 다른 교수님들이 어떤 분야를 연구하는지를 다 정보를 얻은 다음에 연결시켜서 이제 질문을 준비하면은 좀 더 예측하기가 쉬워지죠. 저라면 그렇게 음. 공부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음. 했었고요. 질문에 대한 답이 아, 됐을까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팁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 떨리시겠네요. 한 100일밖에 안 남아서. 많이 남았네요. 100일 남았으면. 아, 네, 뭐,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학부 전공이나 석사 때 했던, 한국에서 석사를 했는데, 그때 전공이랑 지금이 달라서, 맞아요. 그래서 더 불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그렇게 전공이 바뀌게 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아무쪼록 잘 준비하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AI가 잘 돼 있으니까 평소에 이렇게 크리티컬한 어떤 사고가 뭔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 혹은 이렇게 딱 그 불스아이를 딱 때리는 그 기가 막힌 질문,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퀄리파잉 exam은 그대들을 떨어뜨리려고 만든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그대들을 도와주려고 만든 시험이거든요. 제가 교수가 돼 보니까 그것도 그래요. 리비전 같은 경우도 리젝을 주기 위해서 리비전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매뉴스크립트가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리비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팡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감사함을 갖고 잘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까 하나 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이제 좋은 답변과 이제 좋은 자세라는 게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좋은 자세라고 함이 어떤 말씀 하신 건지 잘 그 감이 안 와서요. 제 퀄리파잉 exam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드린 바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딱 퀄리파잉 exam 하는 티를 딱 그러니까 하는 학생들을 보면요. 얘가 준비를 했냐 안 했냐가 바로 티나요.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리허설을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장소가 일주일 전에는 픽스가 되거든요. 어떤 강의실에서 할지, 세미나실에서 할지. 그럼 반드시 네. 전날 거길 들어가서 본인이 실제로 한 것처럼 리허설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 랩탑에다가 HDMI도 연결해보고 사운드나 이런 게 잘 나오는지 확인도 해보고 교수님이 앉을 만한 의자에도 한번 앉아보고 그 교수님 입장에서 스크린도 한번 보고 뭐 이런 식의 고민과 리허설을 한 사람들은 딱 티가 나요. 세미나를 할 때. 근데 안 해본 사람들은 또 안 해본 티가 납디다. 예를 들면 막 어버버하고 있고 막 그래요. 막 연결도 안 되고 막. 근데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그리고 뭐 인쇄를 뭐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들은 다 학교마다 컬처가 다르니까 그거는 정답은 없는데 다른 분들에게 퀄리파잉 exam을 어떻게 받는지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를 많이 들어놓으면 굉장히 좋은 답변, 좋은 자세로 퀄리파잉 exam을 치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좋은 답변은 뭐냐? 그러니까 뭐 답변이라고 하는 게 정답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교수님이 원하는 답은 있겠지만 사실 이게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교수님의 어떤 입장에서 관점에서 바라보고 좋은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연습을 많이 하면 본인이 같은 실력이라도 어쨌든 여러 개의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 좀 더 나은 답변을 선택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조금 애매하겠지만 준비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뭔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리허설을 꼭 해보시면 될 거예요. 음.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어, 아니요, 그냥 AI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서. 근데 뭐 이제 비교 같은 거 해가지고. 네, 그 말 그대로 그 크리티컬한 띵킹 관련 예상 질문들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네, 최선일 것 같긴 하네요. 네. AI한테 이 그래프에 대한 크리티컬한 질문을 해줘 이런다고 해서 크리티컬한 질문 안 해줘요. 근데 제가 네.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요즘 AI 활용 능력도 실력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이렇게 숟가락으로 밥 떠먹여 드릴 순 없고 그래도 미국에서 박사과정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스스로 한번 터득해 보세요. 저는 굉장히 AI를 잘 활용해서 페이퍼도 읽고 공부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잘 음, 한번 해보세요. 미안해요, 못 알려줘서.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걸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게 또 학생의 본분이 아닐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아무쪼록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